여러분 안녕하세요. 디바지식합니다. 오늘은 넷플릭스 영화 추천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요즘 완전 여기에 빠져서 있거든요. 근데 저 아직 하수예요. 가입한 지 6개월밖에 안 됐어요. 처음에는 미스터 선샤인, 뷰티 인사이드, 스카이캐슬 이런 드라마를 보면서 시작을 했다가 이제 빠지고 막 하다 보니까 다른 거에도 제가 손대기 시작했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도 여러분만의 추천작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넷플릭스 영화 추천을 제가 하게 된 게 저는 사실 네이버 블로그 가가지고 넷플릭스에 뭐가 재밌는지 막 많이 뒤져보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넷플릭스는 내가 자주 보는 장르를 이렇게 영광 컨텐츠를 저에게 소개를 많이 해줘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떠있죠. 그러니까 사실 저한테는 공포 스릴러만 잔뜩 떠있는 거예요. 무서운 것만요. 좋긴 해요. 근데 또 다른 단점은 뭐냐면 올레TV나 이런 걸 보면 영화의 순위? 좋아요, 리뷰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잖아요. 별표도 있고. 근데 여기는 자체적인 평가를 알 수가 없다 보니까 남들이 뭐 재밌다고 했는지는 따로 가서 알아봐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저도 추천을 막 검색을 해요. 자, 이제부터 제가 이제 6개월의 하수, 넷플릭스 하수가 재밌게 본 작품들을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바로 얘예요. 킹덤. 한국형 좀비 시리즈입니다. 이게 넷플릭스 오리지널, 그러니까 오리지널이라는 건 넷플릭스에서만 볼 수 있다라는 건데요. 제작비가 200억 원이 들었고 주지훈의 류승룡, 그러니까 유명 배우까지 나와가지고 굉장히 저도 진짜 기대가 컸거든요. 이게 간략하게 스토리를 얘기하면 조선시대 왕이 좀비가 됩니다. 근데 강력한 권력을 가진 한 신하가 이 좀비가 된 왕을 숨기고 자기가 왕권을 막 흔들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신하가 나쁜 역할이 류승룡이고 주지훈은 여기서 세자예요. 근데 여기서 신하가 이제 세자가 왕을 만날 수 없게 모든 접견을 다 막아버리니까 주지훈조차도 자기 아버지 상태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어찌어찌 하다가 왕이 가지고 있는 이 좀비 바이러스가 전국에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세자가 그걸 막아야 되고 어쩌고저쩌고 이제 하는 내용인데요. 이게 제가 좀비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너무 큰 기대를 하고 딱 봤죠? 근데 1회, 2회가 약간 지루해요. 뭐야 이거 기대만큼이 아닌데? 라고 아마 많은 분들이 생각하셨을 건데 딱 2회 마지막에서 요거 다음 거 안 보면 안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회, 2회까지만 일단 참고 보세요. 그러면 이제 3회부터는 막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이 흥미진진함이 있어요. 진짜 너무 재밌게 봤어요, 정말. 게다가 시즌 이제 1이 6편이에요. 근데 1, 2편은 좀 길고 3, 4, 5, 6은 좀 짧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6편을 보신 분들은 이거 스포하시면 안 됩니다. 댓글에 스포하시면 안 돼요. 정말 진짜 이것도 충격의 도가니 있어요. 큰 배신을 당하는 느낌, 아니 머리 한 대 맞은 느낌이에요. 진짜 와 이거 시즌2까지 어떻게 기다리죠? 대박입니다. 그런데 이 킹덤에는 이제 배두나 씨 역캐스팅에 좀 막 말이 많았어요. 이게 사극인데 왜 이렇게 말투가 어색하냐 이런 게 있었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불편하진 않았는데 제가 생각해봤는데 아무래도 배두나 씨가 좀 전 세계적으로 얼굴이 더 알려져 있어서 그분을 쓰신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면 여기서 이제 넷플릭스에서 공개되는 킹덤은 꼭 한국만을 위한 게 아니니까. 어쨌든 정말 진짜 꼭 보셔야 돼요. 두 번째로 제가 강추하고 싶은 넷플릭스 영화는 이것도 오리지널 편인데요. 버드박스입니다. 이게 이제 내용을 살짝 얘기 드리면 좀비물이에요. 근데 아이를 임신한 이 주인공 산드라 블럭이 출산을 몇 달 앞두고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나오다가 갑자기 온 세상에 이제 바이러스가 퍼진 거예요. 의문의 바이러스가. 그래서 감염된 사람과 눈이 마주치면 나도 감염이 되고 이후 이 사람이 자살을 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감염자와 눈이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 눈을 가리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여기까지만 들으면 그래 이 정도 바이러스면 살겠다 했는데 이게 점점 갈수록 이제 변형자들이 나오고 막 미치고 팔짝 뜁니다. 그래서 이게 예상치 못한 막 진짜 쫀득한 공포가 막 느껴져서 저는 이거 버드박스 보고 와 넷플릭스 오리지널 괜찮은데? 라고 진짜 제가 푹 빠지게 된 거예요. 버드박스 강추합니다. 이 다음은요, 제가 또 다른 좀비물을 검색하다가 우연히 찾게 됐어요. 근데 별 기대가 없어서 그런지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거든요. 이름은 카고예요. 카고. 이게 호주 영화래요. 그래서 사실 처음에는 좀 완성도가 좋을까라고 이렇게 봤는데 제가 이걸 새벽에 이제 틀게 됐는데 정말 새벽 늦게까지 막 공포감에 스릴러에 막 감동에 마지막 눈물까지 막 진짜 모든 감정이 여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큰 기대를 하지는 마시고 나 좀비물 좀 오늘 괜찮은 거 볼까? 하면은 그냥 이렇게 딱 보시면
꽤 전 만족하실 거라고 예상합니다. 넷플릭스 카고예요. 아 잠깐, 그리고 제가 이게 또 제 단골 검색어가 좀비인데 그러다가 웬만한 거 다 보게 됐는데 그중에 레버너스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레버너스는 저 개인적으로 좀 별로였어요. 다 보고 나서도 왜? 이런 약간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가 좀 이해력이 딸린지 모르겠는데 중간은 좋았는데 자꾸 이해가 좀 왜 좀비들이 그래야 되는지 제가 이해가 안 돼서, 혹시 여러분 다른 생각이 있으시다면 댓글을 써주시고요. 그래서 레버너스 그리고요, 여러분이 아실런지 모르겠는데 이 넷플릭스엔 되게 특이한 기능이 있어요. 뭐냐면 제가 좋아하는, 자주 보는 연관 콘텐츠를 계속 검색해 주거든요. 근데 거기에 카테고리가 있는데 저한테는 왜 이리 주도적인 강한 여성이 등장하는 영화, 이거를 되게 많이 추천해 주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내가 주도적인 걸 좋아하는구나, 여기서 한 번 더 깨달았다니까요. 게다가 되게 세심하게 주도적인 강한 여성이 등장하는 코미디, 액션, 스릴러, 드라마, 이걸 다 장르별로 따로 해줘요. 그래서 어쩔 때 제 넷플릭스 딱 열어보면은 다 포스터가 여자예요. 나 진짜 요즘 트렌드가 여자 주인공인가 했다니까요. 진짜 이거 근데 전 굉장히 즐겨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외에 넷플릭스 오리지널이 아닌데 볼만한 공포 스릴러를 제가 몇 개 가져왔는데 요겁니다. 허쉬라고 여러분 검색하시면 되는데, 허쉬는 귀가 안 들리는 한 여성 작가가 외딴 오두막에 혼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집이 상당히 통유리예요. 근데 어느 날 밤에 괴한이 침입을 해요. 그런데 그녀를 죽이려는 어떤 살인 게임을 벌입니다. 근데 주인공이 귀가 안 들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설정 때문에 주인공의 그 순간에 막 이입이 돼가지고 보게 되는데 막 심장을 들었다 놨다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결론은 이게 제가 스포는 안 할 건데 결국 굉장히 주도적인 강한 여성이었다라는 거, 이 주인공이 이걸 알게 된 그런 영화더라고요. 저는 괜찮게 봤어요. 그 외의 영화로는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서클이란 영화가 있어요. 이건 넷플릭스 오리지널은 아닌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어느 날 이유도 없이 50명 정도가 되는 사람들, 제가 숫자는 잘 기억나지 않는데 이런 식으로 한 방에 갇혀요. 그러면서 한 명씩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서 왜 죽냐 막 이렇게 토의를 하다가도 막 죽는데, 결국 야 그러면 이럴 바엔 네가 먼저 죽어야 되지 않냐, 아니야 내가 더 살아야 돼 막 하는 이야기들을 이제 영화로 다루고 있는데, 소재가 되게 참 참신하고 보다 보면은 인간의 어떤 그 악한 본성의 모습들, 그래서 좀 씁쓸함이 느껴졌는데 전 상당히 인상적인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그 다음 추천은요, 제가 사실 로맨틱 코미디 이런 거 잘 안 보거든요. 워낙 공포 스릴러만 보니까. 근데 얘가 오리지널이에요. 넷플릭스 오리지널이라 가지고 광고가 위에 계속 뜨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딱 저장을 해놨죠. 그러다가 이제 여행 갈 때 얘를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비행기에서 그냥 생각 없이 봤어요. 근데 대박 재밌는 거예요. 내가 사랑했던 모든 남자들에게요. 근데 이게 하이틴 드라마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고등학생들 이야기면 이거 나한테 안 맞겠는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거 웬열? 이게 일단 이 이제 주인공 여자가 엄마가 한국인인 혼혈 가정에서 배경이에요. 그런데 좀 자주 못 보던 얼굴이더라고요. 근데 영화 보시면 되게 매력적이고요. 이게 고등학생들끼리 뭐 연애하는 이야기인데 뭐 그 와중에 뭐 계약 연애하고 뭐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이상하게 이게 제가 공감을 못할 줄 알았는데 너무 재밌고 막 제 맘까지 설레고 내가 막 고등학생이 된 듯한 느낌이 들어서 전 오래간만에 로맨틱 코미디 이런 맛이 있구나를 알게 된 영화예요. 근데 제가 사실 저는 이거 저만 재밌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넷플릭스 추천하시는 뭐 블로그 같은 거 보면은 다들 이걸 추천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선입견을 버리고 한번 보시는 거 추천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제가 보게 된 게 상사에 대처하는 로맨틱한 자세예요. 그러니까 이전 로맨틱 코미디에서 제가 너무 좋았던 거죠. 그래서 뭐 또 다른 거 있나 하고 이제 오리지널, 넷플릭스 오리지널 이걸 보게 됐는데, 이건 또 사실은 강하고 주도적인 이미지에 여기 있는 그 루시 리우가 나와가지고 제가 별 고민 없이 뭐 선택을 하긴 했는데, 이게 뭐냐면 요 가운데 있는 두 사람이 아주 고약한 남녀 사장님이에요. 각각 다른 회사에 있는. 그런데 이 밑에 있던 이 두 사람, 그러니까 비서가 상사들이 너무 히스테릭하지 않냐, 그러니까 차라리 우리 둘을 연애하게 만들어서 우리 좀 일을 편하게 만들자 하면서 이제 어떤 두 사람이 맺어질 수 있는 전략을 짜는데 재밌어요. 좀 너무 재밌게 봤어요. 뭐 로맨틱 코미디의 평범한 내용일 수 있는데 비서들끼리 또 꽁냥하는 거, 또 여기 히스테릭한 상사들이 막 변해가는 게 저는 되게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제가 이 추천해드린 이 두 개의 로맨틱 코미디는 정말
정말 나 같은 사람도 이걸 좋아할 수 있네라고 느낀 아주 저는 진짜 만족스러웠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추천은 제가 이거 사실 어젯밤에 봤어요. 그러니까 하도 이게 또 넷플릭스 오리지널을 자꾸 상단에 뜨는 거죠. 생각 없이 봤는데 여러분 혹시 랍스터라는 영화 보셨나요? 랍스터라는 영화가 인간이 결혼을 하지 않으면 동물로 변해버리는 설정이에요. 그래서 당신이 뭐 이혼을 하거나 뭐 남자친구랑 헤어졌거나 해서 싱글이 되는 순간 인간 수용소에 들어가요. 그래서 그 안에서 남아있는 사람들끼리 짝을 찾지 않으면 인간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동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되게 신기방기한 소재여가지고 되게 좋아했는데 이 거꾸로 가는 남자도 아주 참신해요. 뭐냐면 이 주인공 남성이 굉장히 이제 바람기 다분하고 뭐 인기도 많고 세상에 만날 여자는 많고 뭐 이런 좀 남성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다가 어느 날 세상이 뒤바뀐 거죠. 그래서 여자가 지배적이 되고 남자는 사회활동에 조금 이제 제약을 받거나 집에서 애를 봐야 하거나 굉장히 여성주의적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여기서 제가 기억에 남는 대사가 여성은 아이를 생산해낼 만큼 강인하기에 사회를 지배하는 종족이 되었다라는 이제 그런 패러다임이 이제 깔려 있는데 하여간 이 주인공 남자가 처음에는 너무 이 뒤바뀐 세상에 당황스러워하죠. 근데 결국에는 점점 갈수록 자신도 이 사회에 익숙해져 가요. 그러면서 이제 여자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막 제모도 하고 예쁜 걸로 꾸미고 막 이런 모습들이 보여요. 그러다가 이제 이 지금 모습은 이 약해진 남성의 권리를 외치는 막 모임, 막 데모에도 나가게 되고 이러는데 성별이 뒤바뀐 세상이라는 주제가 참 영화 보는 내내 많은 생각을 하게 했던 영화예요. 마지막까지 여러분, 마지막까지 참 좋은 영화라고 제가 꼭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제가 여태까지 너무 재밌는 것만 추천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저희 기대에 좀 못 미친 영화였는데, 사실 포스터가, 너무 막 핫하고 이래가지고, 이거 혹시 야한 영화인가? 하고 저도 이제 클릭을 해서 봤죠? 근데 이게 스릴러예요. 소재도 참신해요. 뭐냐면, 이제 굉장히 결혼 생활을 오래 한 부부가 있어요. 근데 좀 더 자극적인 성생활을 추구를 하면서 외딴 오두막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남편이 부인을 양쪽 침대에다가 수갑으로 이렇게 채워놔요. 그런 다음에 약간 이렇게 뭐 롤플레잉적인 섹스를 이제 하려고 했는데, 오메! 남자가 심장마비가 왔어요. 그래서 사망해버려요. 근데 이제 여자는 이게 묶여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벌어지는 거 여기까지는 제가 봤는데 이 다음부터 이제 여자가 약간의 정신착란을 일으키는데 그때부터 갑자기 재미가 확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다가 그냥 꺼버렸어요. 재미가 없어가지고. 근데 제가 보니까 블로그를 읽어보니까 이게 끝에 뭐 엄청난 반전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아무래도 이 포스터 때문에 좀 다른 걸 많이 기대했었나 봐요. 네, 거기에 좀 못 미쳐서 그런지 하여튼 제가 끝까지 못 본 영화입니다. 네, 한번 기회가 되면 볼게요. 네, 제가 원하는 장면들이 좀 더 나왔으면. 네. 그리고 다음 편은 이제 예능인데요. 이거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것 같던데 유재석 씨가 나오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예능 범인은 바로 너 이건데요. 범죄 추리극하고 예능하고 이게 두 개 만나가지고 약간 러닝맨 느낌도 나고 그러면서 이제 단서를 찾아가지고 범인을 잡아가는 그런 스토리 라인도 있고 해가지고 되게 신선하고 재밌었어요. 그래서 저는 넷플릭스 아니었으면 이거 못 봤겠다. 근데 주변에 이걸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시즌 1이 이게 끝났는데 이게 인기가 이제 좋았는지 시즌 2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되게 스케일이 좀 큰 것 같아서 되게 좋았고요. 근데 이제 이에 반해서 이걸 너무 잘 만들어서 제가 또 여기서 나오는 예능 이거를 봤잖아요. 네이버에서도 하도 광고를 많이 하길래 YG전자인데 제가 이걸 1회까지 2회까지 봤어요. 근데 이게 등장인물은 화려해요. 왜냐면 YG 안에 소속돼 있는 모든 아티스트들이 막 나오니까. 근데 이제 까보니까 약간 알맹이는 좀 비어있는 느낌? 아니면 제가 이 코미디 코드를 잘 이해하지 못한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럼 개인적으로 좀 비추천하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또 재밌게 보신 분도 있을 수도 있죠. 그리고 정말 넷플릭스가 컨텐츠에 막 블랙홀 같은 게 뭐냐면 영화, 뭐 미드, 뭐 예능 외에도 다큐멘터리도 되게 흥미로운 게 많더라고요. 특히 곤도마리의 설레지 않으면 버려라 이거는요. 곤도마리 씨가 일본 분인데 굉장히 정리의 여왕이에요. 그래서 어떤 집에 가가지고 당신은 이런 걸 이렇게 정리해야 된다. 정리하는 팁을 알려주는 건데 되게 좀 신박한 어떤 약간 리얼리티 다큐 같은 느낌이고요. 그 다음에 미술탐정단은 이것도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어떤 그림을 이제 누가 가지고 와요. 그럼 이게 진품인지 가품인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 작가의 막 그림 스타일을 알아보고 막 탐정처럼 막 이렇게 해가는 건데 이거 되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다큐도 이거 말고도 되게 다양해요. 왜 우리가 비행기에서 간혹 다큐 재밌는 거 찾잖아요. 그것처럼 여기서 찾으실 수가 있는데 이 중에 여러분 이런 게 있습니다. 뭐 각 나라의 섹스 풍습을 뭐 얘기해보는 다큐. 저도 혹했죠. 혹해가지고 봤죠. 근데 그거 조금 노잼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그런 뭔가 이렇게 야한 것들이 안 나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그거는 전 생각보다 좀 오래 못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이거 보신 분 있으신가요? 제가 아직 보지 못했지만 요것도 또 넷플릭스 오리지널이라 맨날 상단에 떠 있어요. 이게 벨벳 버즈쇼라고 해서 예전에 제가 토미에서 왜 뭐 악령 들린 그림 이런 거 소개했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그림 안에 악령이 깃들여 있어서 사람들을 이제 괴롭히는 뭐 그런 공포 영화인 것 같은데 저 넷플릭스 오리지널을 워낙 믿고 있기 때문에 저 지금 아껴두고 있습니다. 얘는 이번 주말에 볼 거예요. 아껴두고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제가 몇 편 여러분께 추천을 해봤는데요. 아마 여러분이 뭐 공감하시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아직 넷플릭스 하수여가지고 뭐 한국 프로 또는 영화 위주로 이제 많이 봤는데 여기서 제가 조금 더 이제 중수 위주로 이제 중독이 되면은 미드를 간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진짜 미드가 재밌는 게 많아요. 게다가 미국 거, 뭐 유럽 거 정말 다양하거든요. 근데 너무 많아서 전 좀 두려워요. 제가 너무 빠져버릴까 봐. 그래도 이제 넷플릭스 미드 저 많이 기대하고 있고요. 넷플릭스 되게 좋은 장점이 14,500원짜리를 가입하시면 이제 4명이 동시에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거 가입해가지고 이제 나머지 3명의 친구들이랑 같이 공유를 하고 있어요. 폰에서도 볼 수 있어서 너무 좋고 또 여행 갈 때 이게 폰에다가 저장을 해가지고 비행기에서 볼 수 있는 거 그 진짜 큰 장점인 것 같은데 제가 지난번에 그렇게 해보다가 뭘 알아냈는데 스카이캐슬을 제가 다운받아서 갔거든요. 비행기에선 볼 수 있었어요. 근데 제가 러시아에 갔는데 러시아 호텔에서 인터넷이 연결되는 순간 스카이캐슬을 못 본다고 하더라고요. 이 나라에서 지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저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게 각 나라마다 약간 제한된 컨텐츠들이 있나 봐요. 그래서 그런 거 좀 알고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좋은 건 뭐냐면 이제 뭐 일본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제가 넷플릭스를 키면 일본에서 또 인기 있는 넷플릭스들이 저한테 막 추천으로 떠가지고 거기서 막 저장해온 것들도 있고 해가지고 이게 막 여행을 다니면서 넷플릭스를 가지고 다니면 새로운 정보가 있어서 되게 좋더라고요. 이렇게 좋긴 하지만 넷플릭스에게 마지막 부탁을 좀 하고 싶어요. 아니 뭐 이렇게 좋아요 기능이나 뭐 이렇게 리뷰를 쓰는 기능이라도 제발 넣어가지고 제 진짜 맨날 추천작 볼 때마다 블로그 가서 하나하나 확인하고 제가 너무 힘듭니다. 진짜 뭔가 좀 이렇게 평점을 내릴 수 있는 걸 제발 좀 만들어 주세요. 안 만들어 주셔도 저는 넷플릭스 I love you입니다. 빠졌어.